지금 제 모습은 보통의 평범한 대한민국 30대 남자의 모습 같지만 사실 저의 과거는 보통의 남자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 과거 때문에 한때는 나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들도 있었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쉽게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준 건 돈이었어요. 돈이 저를 다시 살게 해주고 남들처럼 번듯한 남자가 되게도 해주고 복수도 할 수 있게 해줬죠. 나를 다시 살게 한 돈 이야기로 지나간 저의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컸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집에 생활비를 가져온 적이 없는 아버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책임지며 자신의 청춘을 모두 가장 노릇하는 데 쓰신 어머니.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속에서 자란 누나와 저는 가난 때문에 늘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엄마, 이번 주까지 수학여행비 내야 한다는데. 그래? 그거 얼마라고 했지? 다음 주는 돼야 월급 받는데. 우선 알았어. 가불이라도 받아와야겠다. 엄마, 나도 참고서 사야 하는데. 참고서? 지난번에 사지 않았어? 그건 1학기잖아. 이거는 2학기고. 아휴, 알았어. 공부하는 아이 둘 밑에서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꾸준히 들었고 돈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니, 저뿐 아니라 누나도 마찬가지였죠.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엄마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드는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한 느낌이 들었기에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모두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그런 건데 그 말을 한 날에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엄마한테 맞았어요. 이놈의 자식, 학교를 안 간다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데? 다 너희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용 쓰는 거 안 보여? 어? 학교 안 가고 졸업도 못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네 아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아, 그러니까 안 간다고. 나랑 누나 때문에 엄마 이렇게 사는 거라며.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학교 안 간다는데 왜 성질 내냐고. 저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서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그렇게 달려드니 엄마가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저 딴에는 엄마 생각해서 꺼낸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회초리부터 드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간 소리였어요. 엄마는 제 말에 놀라시곤 이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당황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제 와서 그날을 회상해보면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엄마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 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만 가슴속에 가득했죠. 하루하루 웃을 일 없는 그런 일상에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셨고 그러고 나면 아버지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사춘기 시절,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게 고통이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시절, 정말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동네에 힘 좀 쓰는 형들이 있어서 그 형들을 따라갈까 하는 고민도 수백 번 했죠. 그런데 행동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가 우는 게 싫었어요. 내가 보태지 않아도 우는 날이 많은데 그 눈물의 이유가 내가 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얌전히 생활을 했어요. 공부에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던 저와 달리 누나는 꽤 착실히 공부를 했어요. 반에서 성적이 늘 상위권에 있었고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책을 옆에 끼고 살았죠. 밤에 가족이 다들 잠든 시간에도 혼자 스탠드를 켜고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코피를 쏟았는지 책상 위에 피 묻은 휴지도 종종 보였고요. 알아서 자라는 누나한테 엄마는 늘 고맙다고 했고 누나는 덤덤하게 괜찮아 라고 일관했었어요.
한눈 안 팔고 공부만 매진했던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전액 장학금으로 가더군요. 물론 전액을 위해 대학교 등급을 조금 낮춰서 가기도 했고요. 원래 목표하던 곳을 못 갔지만 기숙사가 딸린 대학으로 가면서 누나가 한 말이 생각나요. 나 이 집 벗어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한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 나는 엄마랑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누나의 말에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없이 누나를 쳐다보던 엄마는 왠지 많이 슬픈 표정이셨죠.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화를 냈을 것도 같은데 엄마는 그러지 않으시더군요. 한참을 그러시다가 꺼낸 한마디는 그래, 혜진이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알았지? 이게 다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쳐다보는 누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데 가장 큰 몫을 한 사람은 아버지셨어요. 근데도 아버지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셨죠. 집에 가져다 주지 않는 월급으로 뭘 하셨겠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족은 등한시한 사람이니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는 게 더 이상하겠죠? 가족이었지만 물과 기름처럼 그런 가족이었어요, 저희는. 누나가 기숙사로 떠나고 고등학생인 저만 남은 상황. 그래도 입이 하나 줄었다고 엄마는 조금 여유로워지셨어요. 누나가 공부로 그나마 잘 돼서 나갔기에 엄마도 넌지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보라고요. 누나를 보면 저도 나쁜 머리는 아닌 것 같다고요. 없는 집에서 인생 바꾸려면 공부밖에 없다며 저를 타이르셨지만 저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제 생각을 얘기했죠. 엄마, 나 졸업하면 바로 돈 벌러 나갈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 해서 돈 벌 거냐며 말씀하셨지만 엄마 눈은 웃고 계셨어요. 우리 막내밖에 없다 하시며 제 손을 꽉 잡아주셨고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 웃는 얼굴. 그 얼굴을 또 보기 위해서라도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그 결심대로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곧 알고 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던 저는 아무런 기술도 없었고 변변찮은 자격증도 없었어요. 능력이 없으면 공장에라도 들어가서 일하면 됐는데 공장에 취직할 생각은 못하고 동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잡일들을 하며 푼돈벌이를 시작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벌면서도 처음으로 벌어본 돈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막내가 그렇게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려 하는 노력을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재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긴 하셨지만 슬쩍 떠보시고는 제가 싫다고 하면 더는 강요하지 않으셨죠. 처음엔 크게 느껴졌던 푼돈도 두세 번 돈을 받아보니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일로 갈아탔어요.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도 직장 없이 단기로 일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연히 길 가다가 형을 만나서 술을 한 잔 얻어먹게 됐는데 일당이 10만 원이 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일을 가리지 않고 하긴 했는데 이미 그쪽으로 일을 몇 년 해서 일거리를 받아오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형에게 부탁을 했고 형은 흔쾌히 저를 받아줬어요. 야, 근데 너 힘들다고 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야, 그럼 나도 일거리 끊긴단 말이야. 그럼요. 형이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아, 사람 때리는 건 빼고요. 이 자식, 그런 건 안 시켜. 네, 그럼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형을 따라다니면서 용역 일을 하게 됐어요. 거의 땜빵 수준의 일거리였지만 일당이 세다 보니 할만했죠. 건설 현장 일용직, 행사장 알바, 물건 배달 업무 등등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마다 통장으로 직행을 해서 모았어요. 그 돈으로 가끔 누나 용돈도 주고 엄마 생신 때도 챙겨드리면서
저한테는 쓰는 돈 없이 모으기만 주구장창했어요.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7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모으게 됐죠. 처음으로 가져본 목돈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일이 힘들고 피곤한 날에는 통장에 찍힌 그 돈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 통장이 저에겐 희망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동네 형이 고깃집을 차리게 됩니다. 야, 호준아, 너 이제 우리 가게 와서 일해라. 내가 장사하는 거 다 알려줄게. 장사요? 그래,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용직 알바만 하겠어? 이제는 우리도 자리를 잡아야지. 저보다 10살이나 많았던 형은 그동안 온갖 일을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을 벌려면 자기 장사를 해야 한다면서 저더러 같이 하자고 했고,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울 점이 많았던 저는 흔쾌히 형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죠. 형은 야식을 전문으로 하는 고깃집을 차렸는데 배달 위주로 장사를 할 거라고 했어요. 돈을 벌려면 홀도 있고 좀 번듯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규모가 클수록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서 괜히 허울만 좋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야간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열었어요. 음식 장사가 왜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배달 전문이라도 음식 맛이 있어야 한다며 형은 제법 진심으로 요리를 했고요. 근데 형이 말한 대로 음식 맛이 있으니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배달 전문이라 직원도 저와 배달하는 친구 딱 2명만 데리고 했으니 인건비도 많이 안 들고요. 거기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평생을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그 형한테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게다가 형은 3년 정도 그 일을 하고는 그동안 번 돈으로 필리핀으로 떠났는데 그러면서 가게를 저에게 넘겨주고 갔어요. 물가가 10배나 싼 그곳에 가서 제대로 장사를 해보겠다며 겁도 없이 타국으로 떠났죠. 형이랑 헤어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친형처럼 따랐던 사이였기에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어요. 형은 혼자서도 가게 운영 잘 할 거라며 응원을 해주고는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타이로 23살에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하던 일이라 가게를 관리하는 부분만 일이 더 추가됐기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래도 내 가게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다르긴 하더군요. 들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미 3년 동안 유지된 가게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까 싶은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메뉴를 개발하기도 하면서 나름 애사를 좀 부렸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아니고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오픈하고 마감할 때까지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어댔죠. 물론 힘은 들었어요. 하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게가 바쁘다 보니 엄마도 오셔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낮에 가정부 일을 하고 계셔서 피곤하실 텐데도 저녁 7시만 되면 가게로 오셔서 장사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피곤하실까봐 걱정도 됐지만 엄마는 웃으면서 일을 해줬어요. 우리 아들 돈 버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당연히 해줘야지. 엄마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왜 힘이 안 드셨겠나마는 일손이 모자라서 차마 하지 마시라고도 못하고 엄마한테 의지를 했죠. 그래도 그때 엄마랑 같이 일하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재료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 과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저 어릴 때 얘기도요. 어느새 이렇게 커서 가게까지 운영한다며 제가 자랑스럽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결혼은 마음씨 넓고 참한 아가씨랑 해야 한다며 강조하셨어요. 에이 엄마, 나 이제 24살인데 벌써 결혼 얘기야. 그래, 언제 하든 네 맘이지만 할 때는 그런 여자랑 해야 한다는 거야. 결혼은 연애랑 달라. 한 번 하면 돌이키기 힘들어. 자식 생기면 더 그렇고. 엄마 봐봐. 엄마 보면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엄마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어때서? 라고 능청스럽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셨는지 알기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는 말았죠. 형에게 가게를 넘겨받고 2년을 더 운영하다가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는 걸 보고는 업종 변경을 했어요. 하던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겼죠. 그간 모은 돈에 가게 판 돈, 권리금까지 다 합하니 꽤 돈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막창집을 새로 개업했어요. 가게 단장을 하고 개업식을 하는 날 가족들이 모두 가게로 왔어요. 엄마, 아버지, 누나 이렇게 다 모여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커다란 돼지 머리를 상 위에 두고 술을 따르며 고사를 지내는 동안 엄마랑 누나랑 저를 엄청 뿌듯하게 봐줬어요. 집에서 막내로 자라며 숫기 없이 말도 잘 못하고 크던 아들이 스스로 번 돈으로 가게까지 차리니 다 컸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죠. 게다가 늘 남 밑에서 일하며 온갖 갑질을 다 받고 살아오신 엄마랑 아버지에게 내 가게를 가진 제가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누나도 그날만큼은 다정하게 웃어줬기에 제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우리 호준이 이제 어른 다 됐다.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야.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니까. 누나는 언제 대리 달아? 내년에.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별 문제 없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대리도 대리인데 누나 이제 시집 가야 하지 않아? 결혼? 나는 평생 혼자 살 거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는? 결혼하고 싶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는 말을 하는 누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명백히 아버지셨어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한눈을 팔면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나는 결혼에 대해 막연한 불신이 있었거든요. 저도 누나처럼 결혼이 딱히 좋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가게가 잘 되고 통장에 돈이 생기니 왠지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런데 생각만 그렇게 든 거였어요. 만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언젠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웃기게도 그 생각이 든 지 2년 만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와 결혼을 한 사람은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누나였어요. 막창 가게를 오픈하고 역시나 대박이 났던 제 가게는 홀에서 일하는 알바만 해도 6명이었어요. 그 중에 홀 업무를 전담하면서 알바 관리를 해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처음 그 여자와 면접을 봤을 때만 해도 그런 관계가 될 줄 전혀 예상하지 않았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많았고 연상이랑 연애하는 건 제 취향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이란 게 변수였어요. 가게가 잘 되고 직원이 많다 보니 그 누나에게 정직원을 권유해서 제 일을 돕도록 했었어요. 30대인 그 여자는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인사관리를 잘 해줬고 알바들도 그 여자를 참 잘 따랐어요. 게다가 센스가 있어서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미리미리 일 처리를 다 해주고 그래서 내 맘에 쏙 드는 직원이었죠. 마감 때까지 거의 같이 일을 하다 보니 퇴근 후 저녁 식사 삼아 한 잔씩 같이 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둘 사이에 감정이란 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같이 일한 지 6개월 만에 저희는 연인이 됐고요. 그 여자는 제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여자가 첫사랑이었거든요. 처음이라는 게 그렇게 강렬할 줄은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그 여자에게 속절없이 빠져버렸고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와 가만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특별히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여자도 아니었고요. 너무나 평범한 여자였는데
딱 하나 특별한 게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푸근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랑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싸울 거리가 있어도 모두 얘기로 풀어낼 수 있는 노련함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여자와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아마 엄마에게서 느끼는 그런 안락하고 편안함이 저를 빠져나올 수 없게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여자, 게다가 가게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 가족들은 저희가 연인 사이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집에 알렸을 때 엄마가 너무 놀라서 난리가 났죠. 그 여직원이랑 뭘 한다고? 결혼? 응, 엄마. 나 미라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너보다 6살이나 많다며. 아직 30도 안 된 놈이 6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 말이 되니?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내가 좋으면 됐지. 너 군대는 어쩌려고? 내가 좋아서 결혼한다는 소리에 말문이 막힌 엄마 대신 누나가 말을 보태더군요. 안 그래도 군대가 걱정이긴 했어요. 사실 제가 장사 때문에 군대를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사유가 안 돼서 이번에는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군대도 가야 하는데 무슨 결혼이야. 정말 그 여자랑 하고 싶으면 제대하고 난 뒤에 해. 누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수순이었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불안하다면서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제약이 있으면 저도 안심이 되고 그 여자도 안심이 될 거라면서 얘기하는데 묘하게 그 말에 설득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엄마와 누나가 반대하는 결혼을 입대 전에 해버립니다. 당시 저는 그 여자와의 핑크빛 미래에 들떠 있었어요. 결혼은 로망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크면서 다 알아놓고 멍청하게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만 겁니다. 아니, 나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자와의 결혼 생활은 다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여자의 새치 현올림의 영향이 컸고요. 이미 머리가 굵어버린 아들의 결정을 엄마가 업기는 역부족이었어요. 누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정말 많은 충고를 해줬지만 이미 귀와 눈이 멀어버린 저는 그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혼 때문에 신혼집으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입대하기 전 가게도 그 여자에게 맡기고 맙니다. 지금 돌아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는 모양새지만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내 아내가 고양이일 줄은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를 강제로 떨어뜨린 군대는